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안녕하세요.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지윤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몸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런 겨울철에 더 괴로운 게 바로 어깨 통증입니다. 추운 날씨에 근육이 긴장하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깨 통증도 더 심해지는 건데요. 오십견을 비롯해서 회전근개 파열 같은 다양한 어깨 질환으로 어깨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깨 통증을 잡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겨울철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오현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어깨가 결리고 뭉치고 아프다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어깨 통증은 일상생활에도 잘 나타나는 통증 중 하나인데 이렇게 어깨 통증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어깨는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큰 관절입니다. 팔꿈치나 무릎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굽혔다 폈다만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그에 비해 어깨 관절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지개를 켜거나 머리를 감는 등의 일상 활동만으로도 하루에 3000번 이상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절에 비해서 손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움직임이 자유롭고 자주 사용하는 만큼 어깨 연골과 근육, 인대 등의 피로가 쌓여 퇴화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거나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이런 겨울철에는 어깨도 더 움츠러들고 그래서인지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겨울철에 어깨 통증이 심해지는 건가요? 예. 특히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어깨의 통증이 심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날씨가 추우면 우리 몸은 열 발산을 막기 위해서 혈관들을 수축시키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어깨의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또 추운 날씨로 인해 어깨 주변의 인대나 근육이 경직되어 유연성과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어깨를 다칠 우려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이 왔나 보다 이렇게 흔히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오십견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어깨 질환들이 있다고요. 예. 중년의 나이에 어깨가 아프면 흔히들 오십견이다라고 생각하는 네. 경우가 가장 많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기 힘든 증상은 다른 어깨 질환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표를 보시면 어깨 관련 질환은 오십견 외에도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충돌증후군, 근막동통증후군, 또 어깨 관절염 등 다양합니다. 또한 목 디스크의 경우에도 어깨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요. 네. 단순히 오십견인 줄 알고 아픈 어깨를 방치하거나 뭉친 어깨를 풀어주겠다며 혼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어깨 통증이 심해지거나 자칫 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깨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난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십견 말고도 아까 표를 보니까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충돌증후군, 그리고 어깨 관절염, 이렇게 정말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많은데요. 예.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먼저 오십견 어떤 질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오십견은 주로 50대에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해서 오십견이라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의학적인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 혹은 동결건이라고 합니다. 네. 관절막이 굳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깨 주변의 근육도 같이 굳게 되는 질환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림과 같이 어깨 관절의 제일 깊은 부위는 관절낭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오십견은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인 관절낭이 염증으로 두꺼워지고 쪼그라들어서 둘러붙고 딱딱해져 생기는 병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정상 어깨의 경우 어깨뼈의 아래쪽에 관절낭이 볼록하게 아래로 네.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 가운데 사진에서의 50견의 어깨의 경우에는 그 볼록한 관절랑이 오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50견은 어깨가 얼어 있는 것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자지러지게 아프고 어깨 주변 관절과 조직 대사 및 혈액순환의 장애로 어깨 관절의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깨가 자지러지게 아픈 것이 50견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50견이 생기는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아직까지 50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나 관절랑의 노화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래서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깨의 외상이나 가벼운 충격을 받은 경우 또한 갑상선 질환이나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50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깨 수술 후에 재활 치료가 잘 되지 않았거나 또한 목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2차적으로 50견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2배 정도 발생 확률이 높게 되고요. 당뇨병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견이 생길 확률이 5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또한 50견이 오면 일반 사람들에 비해 염증이 심하고 통증의 강도가 높아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네. 철저한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50견이 아니라고 하죠. 예. 왜 그러냐면 50이 훨씬 되기 전에, 그러니까 30, 40대에도 50견이 발견되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최근에는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또한 운동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 등으로 젊은 층에서도 50견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로 인해서 50견이 아니라 30견, 40견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기구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50견 진단을 받는 젊은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어깨의 앞쪽 인대는 지속적으로 구축이 되고 뒤쪽 인대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힘을 받음으로써 염증이 생기기가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 남 얘기 같지가 않은데요. 그 50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0견의 구체적인 좀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 가장 주요한 증상은 어깨의 통증과 강직입니다. 어깨의 통증은 주로 초기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목 부위의 뻐근함이나 피로감으로 시작해서 어깨를 움직일 때나 충격이 발생했을 때 통증이 있게 됩니다. 특히 낮보다 밤에 통증이 더 심하게 되는데 밤에 통증이 발생하면 아픈 어깨 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기가 힘들게 되고 그로 인해 깊은 잠을 자기가 힘들게 되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네. 통증이 계속되다 보면 강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팔을 올리거나 옆으로 돌리는 것이 어려워져서 세수하거나 머리 감기, 옷을 입고 벗기가 힘들어지고 때로는 용변을 보고 뒤처리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등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악화가 되면 목과 손가락까지도 통증이 뻗치고 저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일단 심한 통증과 앞, 뒤, 옆 등 전 방향으로 어깨의 움직임이 감소된다면 50견을 가장 흔하게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수나 머리 감기, 옷 입기 이런 일상생활을 할 때도 어려워지는 게 50견이고요. 그리고 진행되면서 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저릴 수 있다고 하니까 증상도 꼭 체크해 보시고 그럼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50견은 일단 굳어진 관절낭을 풀어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림에서처럼 초기에는 소염진통제나 근육이완제 등의 약물 치료, 네. 소염제나 윤활액을 보충해주는 관절의 주사 치료,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관절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수술요법 없이도 어깨 운동과 온찜질 등으로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주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관절 운동 범위가 지속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관절 내시경 시술로 굳어있는 관절낭을 직접 절개해서 이완시켜주는 방법도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한 50견의 경우에는 무리한 물리치료는 굳어진 관절낭 주위의 근육과 인대를 상하게 하고 심하면 골절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진단을 받는 게 좀 좋겠네요.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렇게 겨울철 어깨 통증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입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어깨가요, 네. 너무 목이 이리 안 좋아갖고 병원에서 막 몇 달로 막 이 장거를 매대 먹을래.
네. 단걸음에도만은 이제 막 팔은 저리고 막 손이 저리고 막 이래갖고 영 길에도 길가다도 손을 주무르고 했는데 그건 없는데 네. 어깨가 이래 막 아프고 이 목부터 좀 이래 안 좋아요 이래. 목도 아프시고 손도 저리시고 어깨도 너무 통증이 심하시고 예. 왜 그럴까요? 예, 지금 네. 이제 손은 저리진 않은데 네. 목이 아파서 한쪽으로 누워서 텔레비도 못 보고 이래 목이 안 좋아요. 예, 시청자분. 여보세요? 예, 예. 예, 그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팔을 올리는 거는 팔이 귀까지 붙을 정도로 다 올리실 수가 있으신가요? 예, 팔은 올리는데 예. 팔이 이래 막 어깨가 막 목이 안 좋아갖고 막 손이 막 저리더라고. 예, 손이 저리갖고 예. 손가락이 저리갖고 막 하나 길에 가다가도 주물고 막 이래 해도 한 5개월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이래 담그러맸어요 목을. 막 울로 이래 담그러매고 한 게 이제 손저리는 건 없는데 예. 좀 한 몇 달 되니까 이 일이 막 목이 안 좋고 어깨가 안 좋고 막 파스를 매도 붙이고 예. 이래갖고 이제 우째해야 되는 거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일단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예, 다행히 어깨가 다 올라가신다 하면 제가 예. 방금 방송에서 말씀드린 50견 증상보다는 회전근개의 예. 파열이나 혹은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손저림이 많이 동반이 된 적이 있다고 하시면 목 디스크 때문에 이런 예.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 경우는 어깨뿐 아니라 목의 진료를 같이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 목에 막 통증 그러니까 주사도 많이 맞고 이래 해도 안 나서요 이게. 예, 일단 뭐 주사 치료도 물론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지만 단순히 주사 치료만 했고 다른 자세한 검사나 이런 걸 해보시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이제 MRI를 예. 허리 때문에 허리가 안 좋아갖고 또 이제 허리 때문에 MRI를 찍으니까 네. 예, 목에도 좀 많이 이상이 있다 그러더라고. 요 머리 밑에 그 목에. 그리고 뭐가 막 이 줄줄줄 뭐 나와가 있고 뭐시 안 좋게는 안 좋다 그러는데 예, 이걸 어찌해 수술해야 될긴가 뭐 약을 먹어야 될긴가. 예. 일단 예, 가까운 걱정이다, 병원에 예. 가서 목에 대해서 예. 진료를 먼저 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말씀하셨듯이 뭐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들었다는 걸 봤을 때는 디스크나 예. 이런 게 많이 튀어나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은데 그 예. 목 진료에 대해서 일단은 치료를 하시고 그거에 병행하면서 어깨 치료를 같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목 수술 같은 거는 못 합니까 이거는? 예, 그건 일단은 근처의 병원에서 확인을 하시고 뭐 지금 예. 당장 제가 막 전화로 수술을 해라 마라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진료를 예. 보시고 나서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정확한 진단 꼭 받아보세요.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이 팔이, 네. 팔이, 이러면 좀 아프고, 옆으로 누우면은, 누웠다 일어나면 팔이 너무 아프고, 조금 났을 때는 낫고, 심할 때는 막, 팔이 그러면 옆으로 뒤로도 안 가고, 네. 이래서 오늘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시청자분 그러면 팔 통증이 생기신 지가 대략 몇 달 정도 되셨나요? 예? 팔에 통증이 생기신 지가 주로 몇 달 정도 되셨는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이 팔이 이래 조금씩 이래 아픈 거는 여보 한 1년 넘었어요. 그동안에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년할 때 가서 침을 한 100번 맞아봤어요. 예. 맞아도 뭐 아무 호흡이 없었었구만. 그냥 그만 이래 있는데 어쩌면은 좀 낫고 어쩌면은 막 자다가도 어째 옆으로 누워 있다가 막 어쩌면 막 손이 네. 막 꼼짝도 못 하고 이래도 아프고 또 어쩌면은 또 좀 낫고 팔을 이래 앞을 돌려 이래 뒤를 이러면은 어쩌면 두두둑 이래 팔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속옷 끈 같은 거를 뒤로 매는 것도 많이 자세가 불편하신가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을 봤을 때 지금 뭐 관절에서 소리가 나면서 관절을 뒤로 돌리기가 힘들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기도 힘들다라는 것은 이제 어깨 관절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50견인지 혹은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회전근개의 힘줄에 손상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이거는 좀 어깨에 대한 단순 엑스레이뿐 아니라
흔히 말하는 MRI나 이런 정밀 검사까지 시행을 하셔서 정밀하게 진단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빨리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첫번에 그래 아플 때는 정형외과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예. 네. 예. 찍어봤더만 뭐 그냥 아무 이상이 없고 근육이 뭐 뭉치서 그렇다 이러면서 팔로 살살 돌리고 운동으로 이래 해보라 이러더만 그렇지 막 심하게 막 이래 아프진 않은데 팔로 뒤로 이래 돌리려고 하면 아프고 예. 또 좀 났을 때는 낫고 심할 때는 막 영고만 팔로 이래 막 못 올리고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한번 해봤더만 네. 연결이 됐네. 세상 연결이 안 되는데. 엑스레이를 찍으셨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것 같은데. 예. 네. 네. 그 시청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레이는 단순히 이제 네. 뼈와 골 구조물을 주로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가벼운 뭐 이렇게 어깨 통증이나 혹은 힘줄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말기가 아니고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증상이 지속이 되신다면 그럴 때는 자기공명 영상 검사, 즉 MRI를 찍어서 인대와 힘줄, 관절낭 사이나 이런 부위를 자세히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 뭐 허리 아픈 거 하고도 상관이 됩니까? 허리는 이 아파서 한 7년 전에 뭡니까 협삭증 해서 네. 그래 했는데 수술을 했는데 요새도 허리가 아플 때는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가 또 올해 4월 달에가 그 MRI를 찍었더만 또 뭐 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랑 어깨 통증이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뭐 장기적인 자세의 여러 가지 변화 등에 인해서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지금 증상은 어깨 자체의 증상이 맞으신 것 같기 때문에 단순히 허리에 대해서 연결이 됐다기보다는 어깨 자체의 문제를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꼭 정확한 진단 받아보세요. 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연섭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겨울철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50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50견 말고도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방금 전화 상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성인 어깨에서 생기는 만성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0견이 가장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네, 맞아요. 회전근개가 사실 가장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전근개란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과 힘줄을 말하는데요. 몸통 쪽에서 어깨를 네. 잡아당겨서 어깨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며 어깨 관절의 안정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근육을 통칭하며 가리키는데요. 팔을 들어주는 극상근, 팔을 안쪽으로 돌려주는 견갑하근, 팔을 바깥으로 돌려주는 극하근과 소원근 이렇게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 좀 전에 그림에서 본 그 부분이 찢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회전근개가 어깨를 감싸고 움직여주는 힘줄이니까 회전근개의 파열은 말 그대로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 찢어진 것을 말하게 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림에서와 같이 정상인 어깨와 회전근개가 파열된 어깨의 모습을 비교한 MRI 사진입니다. 회전근개의 4개의 근육 중에서도 팔을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극상근의 힘줄이 파열된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가장 대부분인데요. 네. 회전근개의 파열은 50견과 다르게 놔둔다고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없고 점점 악화되어 결국 기능 상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전근개라는 어깨 속의 힘줄이 찢어져서 어깨 통증도 생기고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다는 건데요. 그럼 이거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회전근개의 파열은 노화나 외상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깨의 힘줄은 다른 힘줄에 비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위치상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기가 가장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네.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은 노화로 인해서 어깨의 힘줄이 어느 정도 약화되어 있게 됩니다. 어깨에 지나치게 무리가 가는 행동이나 운동으로 인한 힘줄의 손상이 원인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야구나 수영, 테니스와 같이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과도하게 하거나 어깨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 일상생활에서 빨래, 육아, 설거지, 청소 등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주부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충돌, 넘어짐 등의 외상도 회전근개 파열의 한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나 테니스, 수영 같은 운동, 그리고 빨래나 청소 같은 가사 노동, 그리고 교통사고나 넘어지는 충격으로도 이 회전근개가 찢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어깨 힘줄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겨서 파열이 되면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통증은 목에서부터 넓게는 어깨의 바깥쪽 위팔까지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 어깨를 움직일 때 미세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어깨를 움직일 때 약한 통증이 발생하다가 병이 진행될수록 어깨를 움직이는 힘이 약해지면서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근력이 떨어지면서 특정 동작에서 물건을 놓치거나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네. 아주 만성적이 되면 어깨가 굳어져서 오십견과 비슷한 양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파열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힘줄과 근육에 변성이 오게 되는데요. 변성이 한번 오면 봉합수술을 하더라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변성이 오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흔히 힘줄이 끊어지면 팔을 아예 올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힘줄이 끊어진 정도와 팔을 못 쓰는 경우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줄이 그림에서 맨 오른쪽과 같이 완전히 끊어지더라도 주변 근육의 힘이 나눠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팔을 잘 올리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서 오십견보다도 이 회전근개 파열의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하셨는데 이 회전근개의 문제인데도 오십견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사실 통증의 양상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네. 어깨가 굳어서 아예 팔이 안 올라가는 오십견과 달리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의 움직임 자체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아프더라도 다른 사람이 억지로 팔을 살살 올리면 올라가고 팔을 올릴 때 통증이 발생하다가 오히려 더 완전히 올렸을 때에는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면서 오십견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질환을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아무래도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아보는 게 좋겠고요. 네. 그럼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이 된다면 이후에 치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회전근개 파열은 그 정도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면 봉합수술이 필요하겠지만 네. 부분적인 파열의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보통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소염제나 근육 이완제 등의 약물 치료, 인대 윤활유나 인대 강화 등의 주사 치료, 혈액 순환을 개설시키는 온열 치료, 인대를 유연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치료 및 오십견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치료의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또한 체해 충격파 치료도 통증 경감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봉합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예. 이 수술은 좀 많이 복잡하지는 않은가요? 예. 힘줄이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사용해서 봉합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부분적 파열의 경우에도 충돌 증후군이 원인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림에서와 같이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관절 내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방법입니다. 네. 아래 그림에서 보면 떨어진 회전근개를 확인해서 부착부를 정리한 다음에 가운데 그림에서와 같이 특수 나사못이 달려있는 실에 회전근개를 통과를 시켜서 네. 묶어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나사못이라고 금속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요즘에는 다 몸에 흡수가 되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 시에 전신 마취 대신에 부분 마취를 통해 수술의 위험도 역시 많이 낮아졌습니다. 절개 부위가 작다 보니 통증이 덜하고 주변 조직에 손상이 없으며 흉터가 남지 않고 수술 후 회복 또한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겨울철 어깨 통증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 받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입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 네. 어깨 그 수술하고 난 뒤에 네. 등 쪽에 거기가 땡기고 아프고 부리하게 아프면서 엎드리면은 통증이 오고 그런 증세가 있었어요. 아, 어깨 수술을 하셨는데 등 쪽이 좀 땡기고 많이 아프세요? 예. 이거는 왜 그런가요? 네. 시청자분 어깨 수술을 혹시 뭐 힘줄을 꼬매시는 수술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수술을 하셨나요? 힘줄 꼬맨 수술했어요. 아, 그러면 수술 후에 뭐 한 달에서 6주 정도 보조기를 차고 어깨를 고정하는 치료도 같이 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예, 했습니다. 수술하신 지 지금 몇 달 정도 경과하셨나요? 2월 달에 했어요. 2월 달에 하셨고요. 예. 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하고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고정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 했어요. 예. 그냥 이렇게 시술을 했는데 예. 그 뒤로부터는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예. 이렇게 증세가 온다니까 어깨하고는 그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옆구리도 그때 아팠거든요. 예. 옆구리는 좀 낫는데 지금도 계속 이 팔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괜찮은데 예. 이제 좀 아프고 이러면은 등 쪽이 엄청 아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 이제 수술 이후에 일정 기간의 고정 이후에 이제 아마 재활 치료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재활을 할 때 등 뒤쪽에 붙어 있는 근육 쪽을 꾸준히 잘 풀어주시는 게 조금 미흡했다면 등 뒤쪽, 흔히 이제 저희가 날개뼈라고 얘기하는 날개뼈의 안쪽이나 그 척추에 연결되는 부위 쪽이 누르면 아프다든지 땡기는 분들이 꽤 있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재활이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 있는 근육의 뭉침, 뭐 전문 용어로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깨 주변의 근육의 약간 만성적인 뭉침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힘줄 자체를 팔을 잘 올리신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재파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주변에 정형외과나 아니면은 재활 치료할 수 있는 재활의학과 등에서 좀 여러 가지 뭐 도수 치료라든지 어깨 근육 주변을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치료를 병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수술한 가서 특별한 거는 없는데 뒤로 네. 당기는 거는 재활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실 거로 판단이 되고 꾸준히 재활을 하시면 등 뒤가 뭔가 뭉친 것 같고 뻐근한 통증도 많이 나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 예, 네. 60세 가정주부인데 네. 왼쪽 어깨가 약간 회전근개가 약간 파열되고 뭉치고 쪼그라들어서 수술을 했거든요. 예, 수술한 지가 한 4년째 접어드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24시간 통증이 계속 있고 그랬는데 수술하니까 통증은 없는데요. 네. 지금은 왼쪽 손에 힘이 없으면서 물건을 잘 끄집어낼 수가 없고 냉장고 안에. 네. 또 뭐 김치를 뭐 무를 썰거나 뭐 오른손과 썰는데 왼손이 그리 통증이 와요. 아프고. 왼쪽만요? 네, 그래갖고 또 이제 만약 물속에서 수영을 하면 왼쪽 손은 뒤를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수술하고 난 뒤도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침도 맞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로 이미 수술을 하셨는데 왼쪽 손에 통증. 4년 접어들었습니다. 네. 5월달에 넘었으니까. 예. 예, 시청자분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김치통을 빼거나 뭔가 근력을 쓰실 때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이 생기신 것도 오래되셨나요? 그 수술하고 난 뒤 연애 그래 됐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근력이 좀 떨어지거나 예. 힘을 쓸 때 힘이 안 들어가거나 하는 증상들은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힘줄 꼬맨 부위가 다시 약간의 좀 다시 약해졌다든지 그런 예. 경우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물론 직전에 이제 상담하신 분처럼 어깨 주변에 근력의 재활이 좀 덜 돼서 근력이 아직 덜 돌아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거기서 예. 대학교 그 병원에서요. 거기 뭐 사진을 다시 또 찍었거든요. 예. 1년 만에요. 예. 찍으니까는 아무 이상 없다면서 엑스레이 말고 또 그 무슨 사진으로 그 사진을 찍었게 아무 이상 MRI 없다면서. 찍으셨어요? 예.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해서 힘줄이 예. 잘 붙어 있음을 확인했는데도 근력이 좀 덜 들어간다 하시면
예. 가장 흔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깨에 수술을 하고 한동안 예. 고정을 하면서 근육량이 많이 떨어져서 근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활이 아직 좀 더 이제 근력 강화가 덜 돼서 그러실 가능성이 가장 높고 예. 그리고 간혹 경우에 따라서 그거 어깨가 안 좋으신 거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게 동반이 되어서 이제 예. 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게 같이 있었는데 이제 환자분이 어깨가 안 좋으시다 보니까 목을 예. 생각을 안 하고 지내시다가 목 때문에 팔의 근력이 약화가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아, 목 때문에 예. 예, 그 예. 꼭 한 군데만 안 좋다는 그 생길 수는 없고 양쪽이 동시에 안 좋을 가능성도 있기 앞에 때문에 목도 조금 안 좋았거든요. 예. 어. 그래서 증상이 너무 오래 가시면 한번 예. 목 쪽에 대한 진료를 같이 병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팔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물에서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거든요. 예, 그건 잘 하시고 계신 겁니다. 꾸준히 운동을 예. 하시는 게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근력 강화면 된다고요. 예. 그러면 내가 이대로 그러면 수술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게인가? 이거 선생님한테 가면 처음에 팔도 안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고 뭐 안 내리고 괜찮다고 자꾸 교수님은 그러는데. 네. 예. 그럼 저는 제 욕심에 이 팔이 힘이 없으니까는 손이 뒤로 안 가니까는 제 욕심에 좀 그런 게 불편하고 그래요. 예, 일단 한번 다시 전문가의 네. 진료를 받아보시고 예, 예. 하시면 되고 제 생각에 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일단 MRI도 이상이 없었고 팔이 잘 올라가신다 하면 어깨에 대해서 재수술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목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거네. 예, 한번 진료를 받아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궁금하신 예. 점이 어떤 점이세요? 예, 저는 그 62세 된 남자고요. 네. 그 20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그 검사하니까 인대 손상이 보이고 그다음에 어깨 충돌 증후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에는 계속 치료를 해가지고 어느 날 그 2013년도에 치료해가지고 2015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치료를 하니까 이게 네. 오른쪽은 나왔는데 갑자기 이게 저기 2015년도 말쯤 돼가지고 왼쪽도 어깨가 똑같은 증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치료를 계속 그때부터 하고 있는데 2015년 말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낫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정체는 똑같습니다. 그 어깨 충돌 제공하고 그다음에 인대 손상이 보인다고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나왔거든요. 네. 검사할 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앞으로 치료를 하는 게 뭐 옳은 치료인지 해서 네. 전해드렸습니다. 예, 시청자분 그러면 반대쪽 지금 아프신 쪽도 MRI라든지 정밀 검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MRI를 왼쪽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머리 해가지고 예, 오른쪽에는 다 나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저는 이게 뭐 왼쪽에 왔다 오른쪽에 오는 그런 게 있는 건지 그래서 너무 좀 그게 궁금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면 어깨 위 힘줄 위를 감싸고 있는 이제 견봉이라고 하는 부위에 뼈가 자라나서 네. 힘줄을 누르고 있는 이제 질환을 말을 하게 되는데 뼈가 이런 자라나. 경우에는 어깨가 이제 양쪽이 다 비슷하게 뼈가 자라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증상이 한쪽만 있다가 반대쪽이 똑같이 생기는 경우도 많게 되고 아마 그 뼈가 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그 충돌증후군이라는 게 약간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을 검사했는데 충돌증후군이 있다고 하면 반대쪽 어깨에도 비슷한 그런 이제 뼈가 자라남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지금 아파하시는 반대쪽 어깨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한번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 검사 결과에 어떤 검사가 정밀한가요? 가장 정밀한 이제 힘줄을 볼 수 있는 검사는 이제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MRI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찍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충돌증후군이 경미하거나 이렇다 그러면 보존적인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만약에 뼈가 많이 자라나 있거나 아니면 힘줄 손상이 동반돼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수술적 치료예요? 예. 예. 오른쪽에 아프다가 오른쪽은 지금 거의 나았고 그게 똑같은 증세로 왼쪽에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이쪽에 저쪽에 같이 왔는데 그런 건지 한쪽은 좀 덜하고 한쪽은 더 심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게 뭐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요 심한 경우에는 수술 요법을 밖에 없다 그죠?
만약에 MRI를 찍으셨는데 거기 상태에서 상황이 심하면 수술밖에는 없는데 일단 MRI를 찍어서 충분히 경미한 상태이면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 검사를 해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너무 뭐 처음부터 수술을 해야 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오현섭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겨울철 어깨 통증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가장 흔한 두 가지 어깨 질환을 알아봤는데요. 예. 또 다른 어깨 질환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어깨 질환 중에 이제 기타적으로 석회성 건염이 있게 됩니다. 석회성 건염이라는 어깨 질환 중에서 단순히 통증만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아픈 병이라 할 수 있겠고요. 어깨 힘줄에 칼슘 성분으로 된 석회질이 돌처럼 끼어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비교적 젊은 연령층인 30대나 50대에서 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알고 계실 텐데 한 1% 정도는 혈액 속에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근육이나 신경계 작용 기능을 담당하고 혈액의 응고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내의 칼슘이 특정 조직이나 기관에 쌓이면 흔히 이제 돌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석회가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하얀 덩어리가 네. 석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 힘줄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는 극상근에 석회가 쌓이는 질환이 석회성 건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사진을 봐도 이 어깨 안에 석회가 쌓인다는 게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이 가장 먼저 드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정확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퇴행성 변화나 미세한 외상이나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깨 관절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운동 범위를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관절입니다. 네. 반복되는 과도한 사용으로 주위의 힘줄에 산소가 부족하고 자주 눌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손상된 힘줄 조직에 석회가 쌓이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힘줄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여서 석회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석회성 건염이 발생하면 앞서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증이 가장 심한 질환이라고 해요. 정말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같은 석회성 건염이라도 석회가 생기는 그 시기, 네. 즉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다른 질환처럼 급성으로 발생했다가 시간이 지나 만성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급성의 경우에는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어깨를 꼼짝도 못할 만큼 네.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깨가 빠지는 탈구나 뼈에 금이 가는 골절만큼이나 급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서 갑자기 생긴 석회를 없애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에 인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기도 하는데요. 네. 아파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잔다거나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찾기도 합니다. 이때의 석회 모양을 찾게 되면 치약처럼 무르거나 분필가루처럼 부스러지는 형태를 주로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성일 때는 정말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럼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만성의 경우에는 석회가 돌처럼 딱딱하게 됩니다. 급성처럼 오히려 통증이 심하지는 않고 통증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이제 반복하면서 오랫동안 서서히 병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증은 없지만 움직일 때 관절 운동 각도에 제한이 나타나기도 해서 이 또한 오십견으로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깨를 쓸 수가 없어 아픈 쪽 팔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건강한 쪽 팔로 반대쪽 어깨를 이렇게 잡고 네. 있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어깨를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많고 주로 팔을 앞이나 옆으로 들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옷 입는 동작이나 빗질하는 동작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단순한 일반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도 석회의 위치나 크기 등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므로 어깨 통증이 있으시면 간단한 검사를 네.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회가 돌처럼 딱딱해지고 어깨 움직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석회성 건염의 치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석회성 건염은 이제 질환이 발생한 시기와 그 석회의 위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른데 네. 일단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 석회가 작을 경우에는 석회를 굳이 제거하지 않고 염증에 대한 치료만 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기에는 일단 통증이 심하므로 강한 통증 조절을 우선 해야 됩니다. 진통제나 소염제와 같은 약물 치료로 통증을 감소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약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 석회가 쌓인 힘줄 주변에 왼쪽 사진과 같이 주사를 놓아서 염증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주사가 석회 자체를 제거하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네. 가운데와 같이 강한 충격파로 손상된 조직을 자극해서 조직 손상을 치유하는 체외 충격파 치료도 최근에는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체외 충격파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치료 방법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체외 충격파는 체내에 있는 담석이나 요로 결석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옛날에 사용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법으로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깨 관절의 석회성 건염, 힘줄이나 인대의 염증 치료, 테니스 엘보우 등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앞서 회전근개 파열에서도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체외 충격파란 기구의 이름 때문에 뭔가 충격을 줘서 돌을 깨트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석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힘줄 주위에 미세한 혈류를 증가시켜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염증 반응처럼 스스로 석회가 없어지도록 돕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석회성 건염의 급성기에는 이미 염증이 많은 상태라 이때 체외 충격파를 시도를 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 치료는 통증을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증상을 가라앉힌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겨울철 어깨 통증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궁금증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이야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입니다.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점 네, 궁금하세요? 네. 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어깨 석회성 오른쪽을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네. 보조기를 지금 차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깨 수술을 해서 보조기를 차고 있는데 그 MRI를 찍어 보니까 그 어깨 석회는 제거를 했지만 또 어깨에 파열된 부분이 그 어깨 그 부분이 좀 미세하게 많이 닳아서 이걸 또 많이 쓰다 보면은 이게 끊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 같은 거는 하지 않았는데 어깨를 항상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보조기를 차고 있는데 목이라든지 목 뒤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아파갖고 목 디스크처럼 네. 목을 잘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또 허리도 많이 아프고 이게 보조기를 차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거 그하고 달려가지고 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아니면 어깨 이거는 파열되기 일보 직전인 이거는 또 나중에 다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네. 예, 시청자분 지금 수술하시고 지금 어느 정도 경과가 되셨습니까? 지금 수술을 한 지가 지금 한 3주 지났고 한 예. 4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석회를 제거를 하셨고 석회는 제거가 잘 됐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보조기를 찾다는 건 이제 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마 힘줄 자체가 많이 좀 안 좋은 게 같이 설명 들으신 것처럼 있기 때문에 보조기를 같이 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보조기를 차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깨 관절 자체를 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근육에 경직이나 강직이 일시적으로 당연히 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목 주변, 목에서 어깨 쪽으로 넘어가는 날개뼈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이 뻐근하고 뭉친 것과 같은 그런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어깨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조기를 차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정이 되고요. 환자분이 목 디스크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게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보조기를 나중에 풀 시기가 돼서 풀고 네. 그걸로 그 관절의 이제 강직에 대해서 풀어주는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병행한 이후에도 목 주변에 통증이 있다면 그때 검사를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점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네. 말했듯이 그 어깨 회전근 그쪽에 많이 닳았다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만약에 좀 끊어질 수가 있으면 아니면은 그걸 또 그냥 물리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하면 또 괜찮을 수가 있는지. 네. 예. 회전근개의 파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미한 부분적인 손상이거나
석회와 동반돼 있는 손상 같은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예방적으로 꼬매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그렇게 석회가 꼈다든지 염증 반응이 심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서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로 이제 좀 더 파열이 심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분이 팔을 무거운 물건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자세의 운동이나 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팔을 쓰시다가 뚝 하는 느낌이 들었다든지 팔에 갑자기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있게 되시면 그때 바로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서 혹시 힘줄 자체가 끊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빨리 캐치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제가 어깨 아픈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개인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다가 조금 있으니까 낫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데 제가 MRI는 한 8월달에 찍었거든요. 네. 찍고 나서 그 검사 결과가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목 디스크 5번, 6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팔을 뒤까지 올릴 수가 없고 70% 정도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네. 팔을 갖다 뒤쪽으로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도수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를 계속 좀 받다가 병원에서 그냥 집에서 운동치료법으로 운동을 하래서 제가 지금 꾸준히 운동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계속 이제 수술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병원에서. 또 운동치료를 열심히 하라는데 계속 제가 운동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낫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시청자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술을 권유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예. 팔이 뒤로 안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통증이 동반이 되셔서 일종의 약간의 오십견 증상처럼 팔이 굳어 있는 게 동반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팔 뒤로 올려주고 뭐 수건 같은 걸 붙잡고 팔을 뒤로 돌려주거나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지금보다 통증이 많이 가라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만약에 이제 그 5번, 6번 사이의 디스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 팔저림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단순 운동 치료만으로는 좋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목에 대한 진료라든지 어깨 진료를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오연섭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겨울철 어깨 통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상담 전화 중에서도 이 석회성 건염으로 치료받으신 분이 있었는데요. 석회성 건염으로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보존적 치료에도 너무 지속적인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석회가 너무 커서 움직일 때마다 걸리고 부딪히는 느낌이 어깨에서 든다든지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동반 질환이 생긴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수술을 시행한다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힘줄 내부의 석회를 제거를 하고 염증 부위를 절제하는데 필요시에 힘줄의 봉합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석회의 크기에 따라서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은 보조기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직후에 어깨 관절의 무리한 움직임이나 큰 힘을 쓰는 것은 피하고 적절한 재활 운동을 통해서 어깨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십견부터 뭐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다양한 어깨 질환들 알아봤는데요. 근데 어깨가 아파서 진료를 해보다 보면 이렇게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예. 실제 병원을 찾는 어깨 환자 중에서 약 30% 이상이 복합적인 어깨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게 됩니다. 3명 중에 1명은 두 가지 이상의 어깨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셈인데요. 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과 충돌증후군, 충돌증후군과 슬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증상도 비슷하고 네. 회전근개 파열을 그냥 두면 증상이 진행하면서 오십견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꼭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추운 겨울철에는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어깨 관절도 경직되기 마련인데요. 어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어떤 예. 것들이 있을까요? 예. 어깨 질환은 적절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튼튼한 어깨를 위해서는 평소 어깨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 등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고 바른 자세를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아프다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더더욱 축소돼서 오십견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고 또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잘못하게 되면 네. 근육이 찢어지거나 뼈에 금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육과 힘줄을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어깨 통증이 있을 경우에 요즘같이 쌀쌀한 겨울철에는 담요를 걸치거나 찜질팩, 핫팩 등을 어깨 위에 올려놓는 등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스트레칭 같은 걸 하시면 좋다고 했는데 그럼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예, 팔을 일단 앞으로 올려주는 앞으로 예, 올려주는. 팔을 앞으로 이렇게 반대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운동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운동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오십견 환자들의 경우는 팔을 뒤로 돌리는 거에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수건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등에 때밀이 할 때 수건으로 하는 네. 것처럼 수건을 잡고 네. 등 뒤로 천천히 최대한 올려줬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그러한 운동들 역시 가장 스트레칭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냥 TV 보시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요. 예.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팔을 앞으로 뻗고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올려주는 동작. 네, 쉬우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스트레칭 동작까지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오연섭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적당한 시기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특히 어깨에 통증이 있다면 무턱대고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셔가지고 가장 꼭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추운 날에는 손이 꽁꽁, 발이 꽁꽁 이런 표현 자주 쓰죠. 실제로 겨울에는 저체온증, 동창, 동상 같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있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장갑이나 목도리, 모자, 마스크를 활용해서 보온 효과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또 야외 활동과 운동 전에는 절대 술은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땀에 젖은 옷은 반드시 갈아입어야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